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이란 전쟁, 그 외 국제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콘, 트럼프의 패전 책임 묻다. 미중 회담 실패한다. 트럼프 핵공격 위협, 그러나 먹히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 헛소리죠.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덴마크가 노르웨이에서 제작된 네이셈스 방공 시스템을 가져온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미사일은 주로 미국에서 제작되는 암람 미사일 이런 겁니다. 미국이 대공 미사일을 만들고 일종의 이제 딜리버리 툴이죠. 쏘는 수단으로 네이셈스 여기에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조인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나 미국은 대공 미사일 만드는데 심각한 어떤 바르넥을 겪고 있습니다. 히토리가 오지 않고 그동안 이 중국에 많은 부품을 오줬는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오지 않고 지금 국산화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심각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부품 안정화하는데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구 각국에서 이런 무기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런 것은 좀 디테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함을 만든다, 잠수함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통 발표를 하고 딜레이가 몇 년이 되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 요즘 험악합니다. 일본이 함정을 이렇게 이제 이 대만 해협 사이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발끈하죠. 이쪽은 일단 이제 중국 입장에서 내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한다 이런 경우는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만, 또 일본의 군함이고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거칠게 대응하죠. 자, 그래서 일본 국적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중국 대륙을 지나가는 거, 이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럼 유럽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항공료가 비싼 상황에서 일본 항공사들 어렵죠. 그리고 유럽도 이제 러시아 제재를 가해서 러시아 윤공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이제 손해를 유럽 항공사들이 보고 있죠. 자, 그리고 피초 총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을 봐라. 그전에는 러시아 석유를, 값싼 석유를 사와서 다이렉트로 이용했습니다. 또 이제 운송비, 물류비도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석유를 이제 미국이 사고, 미국이 거기에 웃돈을 얹어서 이제 유럽에 팔고 있습니다. 엄청 비싼 가격에, 미국 석유 가격에 준하게 이제 팔고 있는 거죠. 완전히 미국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럽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피초 총리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해군 잡지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대한해협, 여기는 스시마 해협이라고 표현했는데 10척의 러시아 함정이 통과했는데 이 군함들이 이렇게 호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제 귀중한 물품들, 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무기, 이런 게 담겨져 있을 거다. 이 본격적으로 러시아도 이제 군함을 이용해서 호위를 한다. 미국이 여기저기서 이제 바틀넥을 만들고, 또 유럽도 러시아 함정에 대해서 괴롭히고, 또 일본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중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은 그동안 이제 점잖은 척,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한 척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곳곳의 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은밀하게 가장 나쁜 짓을 해왔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에 살충제 공장이라고 이제 이라크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화학무기를 제조해서 이제 이라크 사담 후세인에게 줬죠.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역시 이제 유고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유고내전 때 이 독일이 한지 여러 가지 아직 이제 피상적인 정보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음에 한번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끔찍스러운 족속들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도 어떤 면에서는 결정적인 주체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독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댄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유고내전 당시에도 바로 이 크로아티아 배후에 있었고, 그리고 보스니아, 여기도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미국이 주도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은밀한 이렇게 이제 애지테이터로서 작용을 한 국가 바로 독일이다. 그래서 이 독일 나치의 정책, 이 독일 나치의 유산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서 흘러오고 있고, 미국과 연계하고 영국과 손을 잡고 있다. 나치 이데올로기,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세력 역시 그대로 지금 독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랬듯이 미국의 금융자본, 산업자본과 손을 잡고 있고, 영국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엘리트의 어떤 이제 사악한 뭐가 있다, 딥스테이트, 이런 게 이제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독일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러시아 깊숙이 타격하기 위해서 독일과 우크라이나가 무슨 이제 드론 공장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레스테 크룩은 중동 전문가이자 동시에 이제 전 MI6 요원, 영국 외교부, 그리고 이란과 이제 핵 협상에 여기 사실은 주체로서 이제 참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엘레스테 크룩.
여러 방송에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먼저 이 우크라이나 드론 관련돼서 러시아 내륙을 공격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 발틱 국가 영공을 이용했다. 심지어 발틱 국가 내에서 이렇게 이륙을 해서 때렸다. 막 카자흐스탄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중국이 이번에 이제 이란의 전쟁 수행 방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후방 배후 기지입니다. 여기를 바로 타격할 정도로 이란이 뭐 엄청난 강도의 공격을 했습니다. 저도 이 전쟁 초기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때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미국 후방 기지의 이제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80년 동안 여러분들 전쟁사를 한번, 전쟁 영화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지에 막 무자비하게 폭격이 날라온다. 물론 뭐 드론이나 이런 것으로 테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이 감행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나 중국도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은 이란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공격할 수단이 없죠. 러시아는 가급적 나토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나토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도 그럴 기미를 보이고 있다. 때려봐야 지까지 것들이 무엇을 하겠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확전을 이제 피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번 전승절 행사에 우크라이나가 공격한다면 키이우의 오레슈닉, 이것은 젤렌스키에 대한 참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전승절 행사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중국 역시 이란 전쟁의 교훈을 감명 깊게 바라보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대만 분쟁이 발생한다. 미국이 이제 중국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 이제 미사일로 공격을 할 것이다. 그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것을 뭐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돌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목해서 봐셔야 됩니다. 만약 대만 분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한국을 런치패드로 미군이 중국에 폭격을 합니다. 공격을 한다. 이때 한국은 교전 당사국이 됩니다. 한국이 제재를 하지 않는 한.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인터넷 보시면은 왜 아랍에미리트를 괴롭히냐, 왜 이란 놈들 나쁜 놈이야, 왜 사우디는 때리고 이러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런치패드. 기본적으로 이 공격의 발판 원점을 제공하면은 전쟁 교전 당사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군 기지,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중국을 때리면은 한국이 바로 이제 교전 당사국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는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런치패드의 개념이 그대로 이번에 이제 이 중동 걸프만 연한 국가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미 공군이 이륙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이마스를 이용해서 프리즘 미사일로 타격도 하고 카타르, 쿠웨이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반격으로 이제 기지가 파괴되자 호텔이나 민간 시설로 이렇게 숨어서 또 공격을 이어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두들겨 맞는 거죠. 자, 이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도 없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전쟁 범죄죠. 그리고 민간인들을 거의 뭐 3,700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런치패드를 제공하면 분명히 교전 당사국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도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한국인들은 뭐 이번 전쟁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랍에미레이트 맞는다고 징징거리고, 그리고 호르무즈 이제 전쟁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뭐 두들겨 맞고 이런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뭐 이란이 쐈든 안 쐈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전쟁 지역에 우리가 볼모로 갇혀 있습니다. 뭐 한국 군함을 보낸다면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인들은 인풋을 먼저 이렇게 셀렉트해야 됩니다. 인풋이 똥이면은 아웃풋도 똥입니다. 자, 뭐 한국 유튜버랑 조선일보 보고 정세를 파악하니 그렇지. 자, 아랍에미레이트가 대이란 공격에 협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은밀히 이 자국 드론을 이용해서 직접 공격했다는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여대생 기숙사, 초등학교, 병원, 제약공장, 분유공장 이런데 이란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나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중국이 이제 개발한 대드론, 이제 드론에 대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이 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시도가 있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게파드, 독일이 만든 거죠. 이것은 기존에 이런 이제 뭐 대공포가 확산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발칸포, 이 러시아의 판시르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키네틱하게 이제 떨어뜨리는 거, 이것의 위주. 그리고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기가 이제 보다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레이저라든가 이런 수단도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중국은 이제 드론 강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드론에 대한 방어 시스템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중국의 군비 확장,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러시아랑 이제 함께 합작으로 건설한 부쉐르 원전이죠. 여기서 일단 경수로기 때문에 연료봉이 나옵니다. 물론 뭐 이것을 처리를 하면은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네오콘 진영은 또 이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것이 오히려 핵 이제 확산을 억제하는 거, 이게 실패했다. 역작용, 부작용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다 파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각국들은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로켓맥 김정은, 과거에 미국이 놀린 이제 별명입니다. 이 김정은이 선택했던 것, 이것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의 이미지를 비친다는 거죠. 이란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 단지 가능성 때문에 공격을 받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하고 준수를 했더니 오히려 두들겨 맞았다. 이것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뭐 핵무기 개발을 노릴 것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CBS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파키스탄이 이란 전투기 항공 자산에 대한 어떤 피난처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 교전 규칙상 뭐 위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파키스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전 당사국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국제적으로 이런 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더 이란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미국에 이제 무기고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란이 이제 대공 시스템이 살아있기 때문에 스탠드오프 미사일 위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절반은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남은 절반, 이 중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것, 세이프티 스탁으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걸 빼면은 뭐 한 2주 정도 공격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이란은 엄청난 미사일 드론 자산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란이 자유롭게 두들겨 팼는데, 그리고 대공 미사일은 지금 엄청나게 바닥이 났습니다. 미국을 지켜야 되는데 일본, 한국을 지켜야 되는데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대공 미사일, 이것을 또 완전히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공격하면 그 다음 끝이죠. 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작전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뒤에 핵 잠수함 딱 띄우고, 자, 2주 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반격하면은 이제 핵미사일로 때릴 거야. 이런 식의 보복. 사실은 이것은 미국이 늘 해왔던 겁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은 핵 잠수함 딱 띄우고 여기는 뭐 트라이던트, 수소 폭탄이, 수소 이제 핵 탄도가 장착된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런 핵미사일 날리면은 물론 뭐 테헤란은 가루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이런 상황을 보고 물론 뭐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수소폭탄을 던진다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걸 보고 있죠. 자, 2주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은 미국은 공격 수단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고 러시아가 발틱 3국을 점령을 해도 미국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 이것을 딱 띄우고 보여주고, 여기에는 뭐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있다.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사일을 또 함부로 쓸 수는 없죠. 결국 이것을 가지고 이제 2주 동안 때리고 그 다음에 딱 그 휴전을 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제 이란은 물러나지 않는다. 그 경우는 미국은 이제 완전히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체크메이트입니다. 자, 자꾸 이런 잠수함들 공개를 하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핵 공갈입니다. 핵 공갈.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것은 정부 공식적인 반응은 아닙니다만, 자, 이제 만약에 2차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핵폭탄을 만들 거다. 이란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이제 진짜 핵 무장 국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진 엄청난 그 자원 강국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시카고 대학의 이제 로버 페이퍼 교수는 하고 있죠. 그리고 이란 언론에서 이제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이렇게 이제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협상 5대 전제 조건, 이것은 이란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미국에 제시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레드라인,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이란의 이제 이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5개 주요 전제 기반 조건에 이제 기반합니다. 이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은 수년간 아기와 약속 위반을 통해서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이란을 침공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것은 사랑하는 이란 국민들의 존재와 요구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다. 더 이상 이런 공격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란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협상이든 아니면 전쟁을 이어가든. 자,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끝나고 제재가 해결되고 동결된 자금이 풀려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배상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의 주권이 인정되는 게 마지막 이 두 가지 전쟁 피해 배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것은 뭐 겹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 정부에 보내는 이란 국민의 메시지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도 그렇지만 작년 공격도 10일 전쟁도 엄연하게 전쟁 범죄입니다. 아무런 이제 사전 예고 없이 그리고 선전포고 없이 그냥 바로 공격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중재기구에 이렇게 제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인 작업도 이제 밟아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상황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 첫 번째, 미국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밀어붙여서 이제 이란을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이란은 사우디나 이런 곳에 이제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전 선동 실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금 이제 미국의 해군력, 공군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상군에 의한 주요 장소 점령, 이것은 헤즈볼라가 이렇게 이제 FPV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 만약 지상전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제 미군 그리고 연합군이 구성이 될 텐데 그들이 희생되는 거. 이게 이제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특수작전, 에스판 작전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관련돼서 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역해상 봉쇄를 한다. 돈도 엄청나게 들고 오히려 서방,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란의 상황, 과거에는 미군 기지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파키스탄도 이제 군 기지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들, 지금 이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지들이 많이 있죠. 물론 뭐 이 요르단과 그리고 터키에는 아직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틀란틱 지 이것 때문에 미국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로버트 케이건, 뭐 미국에서는 밥 케이건으로 부르는데 이 자는 악입니다. 악. 자, 이자의 형 프레드릭 케이건 그리고 여편네 빅토리아 눌랜드 이들은 거대한 네오콘 집단의 어떤 이제 일원이죠. 핵심 인사입니다. 뭐 전부 주시입니다. 이들은 이제 90년대부터 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 거기 전부 개입했습니다. 뭐 유고 내전, 이라크 침공, 시리아, 뭐 소말리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글자 그대로 전쟁 기획소, 물론 뭐 CFR이라고 전쟁 기획소가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이제 떡밥을 주는 거죠. 그럼 뭐 CFR에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네오콘들은 딱 이렇게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브루킹스 연구소 뭐 이런 게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이건은 이제 뭐 전쟁 연구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올리고 그럽니다. 부인이 이 로우전의 주역이 이제 빅토리아 눌랜드죠. 그런데 트럼프가 패했다. 이란전에서 체크메이트 당했다. 이렇게 아틀란틱즈. 물론 여기에는 뭐 묘한 이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아틀란틱즈 트럼프를 공격하는 리버럴 진영입니다. 그리고 케이건은 네오콘 진영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을 공격한 거 이것은 네오콘의 기존의 계획을 이어온 겁니다. 딥스테이트의 플랜 그것을 그대로 이어오는 거죠. 트럼프는 결코 이들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리버럴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자, 기존의 플랜을 실행을 했는데 트럼프에게 패전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란전에서 체크메이트 당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여러 사람들 미국에서 시끌시끌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로버트 케이건이 네오콘의 핵심 바로 코어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이 빅토리아 눌랜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이란전에서 패했다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서아시아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한 어떤 지정학적인 패권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해협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미국의 정보기관들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이 미리 경고하지 않았나. 이것은 트럼프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번 패전을 트럼프에 뒤집어 씌우고 트럼프만 끌어내리고 그냥 묻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네오콘 그리고 딥스테이트가 해왔던 수법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변호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플랜대로 한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등장을 했지만은 미국이 이란을 찢어 발기겠다, 해체하겠다 이런 계획은 미국 내에서 이미 수립이 된 것입니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페르시안 길로 가는 길. 물론 뭐 이것은 2007년도가 그때 나왔는데 90년대부터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체크메이트가 맞다는 거죠. 자, 이것이 체크메이트가 아니라면 왜 미국의 입지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공경, 저렇게 해도 공경입니다. 여기에 빠졌다는 거죠. 패전 책임, 이것을 노골적으로 묻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미국의 어떤 글로벌한 패권, 여기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관적인 글을 썼습니다. 자, 로버트 케이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을 주도한 인물이죠. 부인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이란전. 자,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이제 네오콘 세력, 그리고 딥스테이트가 트럼프에게 이렇게 패전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 조직은 그대로 이제 온전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이란전에 대해서 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은 이 글로벌한 국제 정세를 모르시는 겁니다. 미국이 더 많은 이란 자산을 파괴하고 이란 사람들을 죽였다. 우하하하 미국이 이겼다. 이런 것은 매우 이제 이 중학생 초딩 수준이 갖는 이제 지정학적인 이해죠. 미국은 이란과 다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패권 국가로 이란이 갖고 있지 않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패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지정학적인 글로벌한 어떤 이제 레버리지, 여기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이 만약에 이제 대만 침공한다. 이 경우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이들과 이제 싸우게 될 거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 일본 내 미국 공군 기지를 타격하는 이제 훈련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이제 복제물들을 깔아두고 이제 원격에서 미사일 쏘고 폭격하고 이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아왁사 항공기 이런 모형들을 갖다 두고 이번에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이 미군 기지들이 타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과거에 이란이 했습니다. 이란이 사막에다가 이제 사우디 기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목표물을 만듭니다. 거기에 미사일을 쏘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실전에서 효과를 발휘한 거죠. 바로 중국이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어샤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국이 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압박을 넣는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 여기에 압박을 넣어서 미군을 밀어내도록 한다.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중국 자체가 미국을 이제 미국에 겁을 줘가지고 쫓아내는 거죠. 일본과 괌. 일본은 뭐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버틸 거다. 뭐 한국에 대해서는 미어샤미 교수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 중국은 이제 전략을 바꿔서 미국 자체를 밀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 무기 경쟁에서 미국이 감히 덤비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는 것. 중국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 자체를 아예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미국 스스로 중국의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에 후퇴를 시킨다. 바로 그런 게임을 이제 중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미어샤미 교수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뭐 미국 이 양반이 이제 흑인입니다. 아랍인은 아닙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도 당연히 국뽕이 있습니다. 뭐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하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과 만난다. 이것은 미국이 시진핑 머리에 꿀밤을 쥐어박으려고 가는 거다. 이제 중국을 손을 보려고 간다. 강력한 입장에서. 이것은 평화적인 정상회담이 아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다. 미국은 강력한 위치에서 이제 시진핑에게 꿀밤을 줄 거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LST 그룹 중국 석유 수입량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 전에 이제 한 90% 정도, 한 10% 정도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아주 여유 있는 상태다. 일단 전략 비축유가 15억 배럴입니다.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에다가 이제 기름을 좀 팔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죠. 자, 그리고 한국, 일본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2주부터 7월 달까지 매우 심각한 어떤 에너지 대란이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에 덮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7월이면 미국 정유 산업도 이제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글로벌한 공급, 미국이 석유를 많이 이제 생산을 합니다만 원유죠. 그런데 이게 미국 내에서 정제가 다 되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국도 수출하고 또 이제 수입도 하고 정제된 뭐 정유, 디젤유, 휘발유 이런 것을 수입도 하고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공경을 겪고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로부터도 안정적으로 받고 있고 또 이제 이란 석유도 이렇게 우회로로 사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 블랙락 CEO,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시스코, 메타,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이들 CEO들 데리고 갑니다. 무슨 뜻이냐? 위안화 9개월 단위입니다. 1조 달러 투자를 요청하러 간다. 뭐 이미 약속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국채도 좀 사주고 미국 금융기관에 돈도 좀 보내고 달러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풀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지금은 이미 미중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역 전쟁 그리고 비군사적인 거, 뭐 군사적인 뭐 실제 전쟁이 벌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란 이런 곳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대리군으로 싸우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간다. 뭐 이 중국의 위안화 구걸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란전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전 남미 관련된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승자 입장에서 이 시진핑이 꿀밤을 지어박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눈에 알 수 있죠. 시진핑에게 조아리로 가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를 뭐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한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라티노 히스패닉에 대해서 혐오감,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라티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인구가 거의 3천만에 가깝습니다. 미국 인구의 뭐 10분의 1은 아닙니다만 한 12분의 13분의 1 정도. 이 정도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당장 탄핵됩니다. 미국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뭐 라틴어에 대해서 어떤 인종적인 감정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짓됩니다. 이들에게 이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미국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헛소리 하는가? 트럼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그냥 꺼낸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베네수엘라 달래는 용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완전 폭동 상황입니다. 왜? 자, 이제 석유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미국은 물론 뭐 사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금을 제대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행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 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트럼프의 슬러시 펀드로 들어가는 거죠. 트럼프가 관리하는 트럼프의 패밀리가 관리하는 어떤 계좌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고 미국 재무부 그리고 미국 의회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석유 가져서 어디 팝니다. 그 다음에 그 대금이 카타르에 있는 트럼프 슬러시 펀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 자, 이제 행정부 안에 재무부도 경고를 했고, 의회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뉴욕 연준으로 보내라, 이라크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냥 카타르의 트럼프 패밀리의 개인 슬러시 펀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의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퇴임하고 그냥 셀프 사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기에 이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배후에 이 주이시 집단들 펄싱어로 대변되죠. 자, 이들이 있습니다. 시트코, 뭐 쉐보론 이런 열려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뭐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 이제 친미 세력이 득세하는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차비스타 세력이 강력하게 정권을 통제하고 있고 델시 로드리게스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울 뿐입니다. 저는 델시 로드리게스가 하고 있는 일 여기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열려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프랙티컬하게 이렇게 경제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 경제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라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오직 미국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위해서는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델시 로드리게스가 좀 프랙티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강경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접어두고 중요한 것은 차비스타가 여전히 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있고 180만 미명인데 여전히 이제 무기를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합리적인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하고 베네수엘라 경제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자, 판매 대금이 지금 어딘가 빠지고 있는 거죠. 이 트럼프의 슬러시 펀드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말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지금 뭐 폭동 분위기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 영주권 뭐 시민권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꼬시는 거죠. 지금 이 매우 심각한 부정부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한타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